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조금 넘은 35살 주부입니다. 남편은 39살이고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워낙 잘 맞아서 우리는 결혼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동안은 무척 잘 살았어요. 제가 어느 순간 이게 뭐지? 하고 현실을 자각하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시댁에서 늦둥이입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일부러 낳은 건 아니고 딸 둘을 낳고 만족하고 사시다가 뜻하지 않게 늦둥이 아들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큰 신우는 53살, 작은 신우는 50살이고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여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시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니 제가 고생할까봐요. 그런데 워낙 저희 남편이 착실하고 듬직한지라 남편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댁에서 특별히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습니다. 제사도 큰 집에서 지내고 잠깐 참석만 해서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그간 제가 알아서 시댁이 잘해왔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던 거였어요. 잘 지내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5월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쓰러졌는지 기억도 안 나요. 분명 내 자리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하혈을 했더라고요. 건강하다 자신했던 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뒤늦게 달려온 남편도 많이 놀랐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과로해서 그렇다고 좀 쉬라고 했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을 쉬었는데 그 일주일간 제가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쉬어야 하는 그 일주일에 정말 자연스럽게요. 신혼 초부터 너무 당연하게 해왔습니다. 시부모님 나이가 많으시고 신우들도 나이가 많고 우린 젊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사니까. 나는 며느리니까. 돌이켜보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가 적극적이었을까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게 열심히 해왔더군요. 생신, 어버이날, 명절 제가 모두 차려서 신우네 식구들까지 다 대접했고 평일에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남편과 시댁에서 만나 거기서 또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차려드렸습니다. 주말에 심심하다 연락하시면 남편은 아버님 모시고 등산 가거나 낚시를 갔고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쇼핑하거나 일주일간 시부모님 드실 밑반찬을 해드리며 어머님 말상대도 되어드렸어요. 신혼애가 애들 추억 만들어주고 싶다 하여 펜션 잡아 놀러가자 하면 좋다고 또 따라가서 조카들 사진 찍어주고 밥 해주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이 잘한다고 이쁘다고 하는 말들에 힘든 줄 모르고 정말 힘 닿는 대로 시댁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올해 5월이 돼서야 깨달았네요. 아파서 쉬는 그 일주일. 아니죠. 앞뒤 주말 다 끼어서 9일간 엄마가 또 관절염 때문에 힘드시다네. 하는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제가 9일 중 7일을 시댁에 가서 밥 차리고 반찬 만들고 이불 빨래며 청소며 다 했습니다. 그걸 휴가 끝나고 회사 나가기 전날 깨달았어요. 내가 환자인데 내가 왜 쉬지 못했을까? 친정 부모님은 내가 잘 쉬고 있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시댁에서 일하면서 잘 쉬고 있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에게 울면서 털어놨어요. 나 왜 이러고 있냐? 너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 내가 시댁에 간다고 해도 너도 아픈데 좀 쉬라고 해주지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 왜 내가 멍청하게 아픈데도 쉬질 못하고 니네 부모님 모시고 있는 걸 방치했냐? 하고 따졌습니다. 남편도 당황했겠죠. 자기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갔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떠지고 드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당황하면서도 자기도 미처 생각 못했다며 앞으로는 너 자신부터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 신경 쓸게 하고 저를 달래줬고 앞으로는 나 자신부터 챙기자 다짐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두어 달을 지냈을까요? 평화가 깨지더군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부르기만 하면 왔던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오고 와도 전처럼 집안일 안 해놓고 식사만 차리니까요. 시부모님 신우들이 남편 통해서 말을 꺼냈더군요. 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그러냐고요. 남편이 물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정신을 잃고 하혈을 했었다고 건강 추스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석 달 전 아니냐. 그 뒤로 멀쩡하지 않냐.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길래 좋은 사람 들어왔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했다고 하기 싫은 티를 내냐. 하고 카톡을 보냈더군요. 큰 신우와 작은 신우가 남편과 나눈 그런 내용의 카톡을 보고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본인들 말대로 알아서 잘하던 제가 이렇게 하면 많이 아픈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제가 카톡을 보고 울며 화를 내니 남편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너는 원하는 대로 시댁일 안 하고 있고 자기가 그걸로 화내거나 강요 안 하지 않았냐 하며 왜 자기 카톡을 훔쳐보고 혼자 스트레스 받냐고요. 맞아요. 안 보면 그만이죠. 그런데 왠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면이 안 되고 너무 화가 나요. 남편은 이대로도 좋다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랑 사는 게 좋고 자기 부모님과 누나들도 저런 작은 불만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자기가 알아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친절했던 시부모님과 신우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주칠 때마다 냉랭한 태도로 절 대하는 걸 외면하기도 힘들고 저런 연락을 남편에게 하는 걸 알면서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외면하면 되는데 못하는 게 문제일까요? 남편만 행복하고 전 불행한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중간에 낀 남편 입장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힘든 거 알지만 제가 불행하니 이혼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때 달린 댓글들을 보며 반성도 했고 위로도 받았어요. 물론 제 스스로 이쁨 받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한 거였지만 막상 내가 아파서 못한다고 하니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아닌 앞에서 말로만 괜찮냐, 요즘은 어떠냐 하면서 뒤에서 남편에게 왜 여태 해왔던 며느리 노릇 안 하냐, 그렇게 안 봤는데 서운하다 하며 제 뒷담화는 시댁 식구들이 미웠습니다. 그런 식구들에게 제 편을 들어주며 싸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파서 그러니 좀 봐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몸 나아지면 다시 잘할 거야. 하고 보냈던 남편의 카톡들도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 아프다면서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가서 밥을 차리고 있냐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댓글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더는 하고 싶지 않고 안 한다고 하면 남편이 어떤 반응일까 궁금하기도 해서 지난주에 시댁에 안 간다고 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토요일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신혼애가 시부모님 댁에 온다고 저희 부부도 오라고요. 남편에게 난 안 갈 거니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가서 매번 시부모님 신우 눈치 보는 거 힘들고 가면 또 나 혼자 밥 차리고 설거지하느라 바쁠 텐데 지금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 안 가겠다. 하고 말했더니 또 화를 내더군요. 하혈 한 번 한 핑계로 그마저도 안 할 거냐. 이제 영영 시부모님 안 찾아뵐 생각이냐며 제가 아픈 게 핑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중간에서 남편도 힘들겠지. 남편이 무슨 죄냐. 하고 그간 가져왔던 그런 미안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하얘진 얼굴로 제 손을 잡고 걱정해주던 그 남자와 지금 내 앞에서 화내는 이 남자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국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싸웠어요. 남편이 물건을 집어 던지길래 저도 화가 나서 같이 던지고 물건 여러 개가 부서지고 서로의 입에서 쌍욕까지 나오고 그렇게 몇 시간을 싸웠는지. 둘째 신우가 왜 안 오냐고 전화 오니 지금 자기랑 시댁 안 가면 끝이라고 으름장을 놓길래 난 이미 너랑 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동생에게 전화해서 네 매형이랑 이혼할 거고 지금 싸움이 심해져서 물건 던지고 부수는 지경이니 네가 와서 나 좀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동생은 얼른 오겠다고 했고 남편은 좀 당황하는가 싶더니 혼자 시댁을 가는 건지 어딜 가는 건지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대로 동생을 기다렸다가 짐 싸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늦게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부모님은 이미 제가 상황을 말씀드려서 냉랭하셨고 동생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을 빤히 보기만 했습니다.
저도 이혼할 거란 말 외에 다른 긴 말은 안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 변명하고 저한테 사과를 하더니 식구들 반응에서 소용없단 걸 느꼈는지 혼자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무척 속상하신 것 같지만 더 이상 살아보란 말씀은 안 하세요. 어제부터 시어머니 큰 신우가 연락이 오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카톡이랑 문자도 오는데 건강 잘 챙기고 화해하란 내용이네요. 아직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쉬고 싶어서 답도 안 하고 회사도 연차 쓰고 쉬고 있어요. 협의 이혼을 할지 소송으로 가게 될지는 앞으로 남편 반응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혼은 할 겁니다. 내가 가족으로 여기고 자라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날 가족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미련해서 결국 안 좋은 상황이 됐지만 위로와 조언들 감사했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살던 안 살던 이런 계기가 생긴 건 정말 좋은 일이네요. 이혼하면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고 화해를 하면 그동안 일들 싹 재정리하고 님 입장에서 좋은 게 좋은 쪽으로 실천하면서 살면 됩니다. 아프다는 사람도 일꾼으로만 보는 그놈의 집구석이 혹시라도 갱생의 여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 댓글. 지나친 호의는 호구를 만듭니다. 한 사람이 갈아져 만들어진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100의 행복보다는 모두 50%씩만 행복한 게 맞다고 봅니다.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써니도 늦기 전에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댓글. 그래도 마음을 정해서 다행이네요. 내 아내나 남편을 배려하면서 효자 효녀 노릇을 해야죠. 아픈 사람한테 그깟 타열 한 번에 유난을 떤다고 하다니. 거기다 몸이 안 좋아 시가 한 번 못 간다고 했다고 평생 시부모 안 보고 살 거냐 말하는 정신 나간 인간이랑 정이 떨어져서 어떻게 삽니까? 친정 가족들의 이해도 있으니 협의든 소송이든 꼭 쓴입은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댓글. 저 남자 내다버리세요. 건강 챙기고 화해하라는 말 나오기 전에 당신 자식 잘못한 걸 먼저 사과하고 그런 말을 했었어야죠. 어딜 화해하라고 하나요? 몸 아픈 사람 걱정은 못 해줄 망정. 신우가 신우집에서 저런 대우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다섯 번째 댓글. 결국엔 자기들이 아쉬우니 이제 와서 화해하라고 하다니 참 재밌네요. 며느리 올케가 자기들 종노릇하고 평생 충성하는 걸 잔뜩 기대하고 부려먹다가 안 되니 난리가 난 거죠. 한 번은 맞닥뜨려야 했을 일이네요. 어디 아내가 스트레스 과로로 쓰러지고 몸 상태가 만신창이인데 시간을 끌고 가려 해요. 두 신우들 입김이 장난이 아닐 듯합니다. 그러니 남동생이 저리 병신짓을 하죠. 결혼하면 원 가정이 먼저입니다. 시가에서 분리되어 나와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수준이 신중하게 아내와 상의하고 보듬었어야 할 일을 지가 무슨 왕이라도 된 듯 꽥 하고 소리 지르면 여자가 굽히고 들어갑니까? 아내 잡으려다 도리어 나가 떨어진 형국이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